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85번 5항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법원 행정처에서 이견이 있어요. 우리 장관님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통과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추가 협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류하고 오늘은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도록. 그 의원님들 요거 85항은 그렇게 아시고요.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의원님. 토론할 내용 중에 85항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84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대해서 장관님 그 14조에 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휴직자가 원활히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대체 인력을 이제 두도록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는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예. 또 그 경우에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다만 병원 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구속력도 없어서 그 관련 법령에 따른 또 의료기관 평가할 때 이 내용을 이제 평가의 하나로 넣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협회에서 당초 반대는 있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이 전체 조항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은 철회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어제까지 협의할 경우에는 반대가 없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또 회의 직전에 저희 실무자가 연락을 해보니까 병원협회 측에서는 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 조항을 재량 조항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좀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사망 사항이 전부 다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없다면 사실은 사망 사항은 거의 선언적 규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존치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데 대상 기관은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이런 평가 조항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상 기관들의 입장은 분명할 텐데 장관님께서 이 조항이 운영될 때 네.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고 예. 병원의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가 네. 좀 너무 그 병원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은정 의원님. 네. 지난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당시에 네. 국무회의 참석하셨고요. 네. 국무회의라고 지금 지칭하는 회의에 대통령실 참석하셨고 12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셨던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조사 받으실 때 참석했더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고 계셔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앞자리에 국정원장이 앉아 있어서 국정원장이 문건을 보고 있길래 달라는 제스처를 했더니 그것을 줘서 받았다. 근데 그 내용에 담화문이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런 내용 비상계엄 문건이었다. 이렇게 조사 받으셨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수사 대상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확인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건 맞고요. 네, 조사. 그럼 사실대로 말씀하신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기일에 나와서 네. 자신이 비상계엄 문건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의 당시에 그 조사받은 내용하고는 배치되고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그 전에 전제가 되는 저희 진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점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거기서 예. 검찰이 사실대로 말씀하셨는데 조태용 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의 증언하고는 진술하고는 배치가 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고 전파 테이블에 종이를 본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진실하게 말해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디 가요? 어디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아니 오늘 그 제가 그냥 말할 게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예, 조진우 의원님.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예. 76항 관련된 법안만 좀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뭐 허위 진단을 통해서 병역 멘탈한 사례가 이제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환자 진료 정보가 민감 정보고 사적 영역 중에서 핵심적인 영역이어서 이게 좀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76항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아, 이거는 정부청장과 지방정부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규정이거든요. 이거는 병월법 소관인 이제 국방부 등의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것인데요. 병무청에 따르면은 이제 한 그 70명에서 한 110명 정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 병무청에 제출된 기록이 외부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출 방지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면 한 70에서 100명 정도, 110명 정도. 예. 110명 정도 네. 그 레인지에서 되는 네네.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인 의원님. 예, 전주실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예, 복지부 장관님. 네. 저는 제 86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명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립 지역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하는 게 장애인 단체에서 저한테 여러 번 질문이 왔습니다. 그 대신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네. 개설을 금지하고 2041년까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죠. 예. 이 내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것은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21년 8월에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시범 사업의 결과를 감안을 해서 본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찬반이 있으시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의료 전문화 시설 필요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 네. 말씀하신 장애인 탈시설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 법과 그 장애인 탈시설법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분들이 원래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립 지원, 그러니까 일반 분들하고 어울려 갖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법인데 그렇다고 모든 시설을 다 폐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 시설이 달려 있는 시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또 친하신 분들끼리 살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 같이 시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사실상 자립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자립 지원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예. 지원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네. 이거 여기에 대한 걱정을 좀 불식시키는 예, 장관님께서 좀 발언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거주할 수 있나 그 대책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복지위에서 통합 돌봄 지역의 통합 돌봄법도 이번에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노약자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내년 3월에 그 본 시행을 앞서가지고 저희가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장애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네, 복지부 장관님. 네. 87항인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방 접종으로 인한 어떤 그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의원님 그 질병청장님 소감. 네, 저희 소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원칙이 예방 접종으로 인한 그 피해 보상의 경우에 되게 기준으로 인과성을 이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그러니까 기존의 원칙하고 좀 어긋난다.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뭐 시청 앞에서 계속 그 농성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기존의 이 의사협회 입장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 조율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 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제정에 대한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법이 없었지만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이 아니지만은 지원 제도를 확대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서 특히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의 한 55%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일부 있어서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의사협회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백신 전반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 그리고 사회 전반의 피해 보상에 미칠 영향,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질병청장님, 네. 그럼 입장에서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하고, 이게 이제 여야 에서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대안으로 올라온 것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이 있었고, 부처 중에서 이제 기재부, 법무부 일부 신중 검토 또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주셔서 저희도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면들을 조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드세요. 아니, 저희는 이제 지원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보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보상을 네.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러면은 이런 백신이나 이런 것이 사실 좀 검증을 하고서 접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그 단체도 많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이런 것을 접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 의원님, 근데 이 백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이 됐고, 특히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백신, 안전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그렇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전하다는 게 지금 이제 반론들이 많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이 사용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됐고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 보상 지원 제도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폭넓게 사실은 운영을 해온 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보상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하시고 유상범 간사님 하시고. 국무장관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이제 복지에서 법사위로 옮겨서 자주 못 뵀는데 보건의료 지원 아까 모성 보호에 대해서 우리 장동영 의원님이 잘 질의해 주셔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잘 질의해 주셔서 지극히 공감하고, 더구나 오늘처럼 또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법도 상당히 복지위원회에서 잘 정리해서 올리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2026년도 또 의사 수급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최근에 추계기구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의사를 양성하는 인력수를 그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실 저희가 그때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뭐 의사단체들 만났을 때도 자기들도 일정 수는 증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계국에서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 그 설명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증원전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대협회의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3,058명으로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금 상임위에서 의대 정원을 그냥 하지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논의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수급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정을 하면 좀 수용성이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수 의료라든지 네, 맞습니다. 지역 의료 부분도 지금 추계 관련해서도 그 부분 적용이 돼야지 네, 맞습니다. 단순히 증원만 해서 다 해결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제가 또 거기 딱 관심 가했던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그런 예. 논의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1차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지금 2차를 준비 중입니다. 2차는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더라?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해가지고 비급여 실손 보완 대책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의료계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개혁이 의대 증원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필수 의료에 우수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대, 그다음에 지역 의사제 그것도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네, 질병청장님. 네. 이 코로나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네. 지금 여기서 보면 그 5조가 피해 보상하는 규정인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네요. 네.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민사상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법무부가 이거는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 추정의 규정을 지금 넣고 있어요. 시간의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감염병과 관련돼서 결국 보상을 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추정은 이지 않더라도 뭔가 그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갖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추정을 하면 그것을 보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 개연성을 가지고 뭐 웬만하면 다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보상하게 되면 새로운 또 보상의 그 형태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과거에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될 것이며 보상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결국은 그로 인한 환자와 보상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결국 굉장히 법률적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보상의 원칙에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법률적 새로운 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질병청장님도 그런 점에서 오늘 오셔가지고 이걸 통과보다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 87항은 법무부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굉장히 그 법률적으로 논란이 큰 문제 그리고 지원을 받은 사람이 만약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 법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시간이 좀 들어서 이소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래서 한번 위원장 계실 때 이소위에서 법안 심사 해보는 게 나쁘게요. 네. 그러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대를 해서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질병청장님. 네. 이제 보통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상을 많이 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하죠. 근데 그 보상해주는 돈은 또 국민들이 낸 혈세거든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지위에서 이게 왜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국문학적으로 치면 비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장이 성립하지를 않잖아요.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문장을 치면 비문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내용으로도 봐도 비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이거 보면서 계속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위에서 이걸 왜 통과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기는 있었네요. 보니까. 네. 우리 보좌관이 써온 거 그냥 읽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소희로 보내서 이건 보내서 아니 이소희가 그래도 열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이소희로 이건 이소희로 가서 좀 더 토론하고 좀 다듬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호죠? 몇 항? 네, 87항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내서 길을 트면 계속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소희로 모처럼 가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